선관위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위탁회사가 쌍방울 계열의 B2N이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쌍방울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이 대신에 대북 송금을 불법으로 해서 그 김성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한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중형을 받고 이재명이도 공범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어 재판받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인 쌍방울 계열사인 B2N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관위 정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위탁회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팩트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팩트 확인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관위의 보안을 맡은 보안회사가 문재인을 후원하는 기업인 계열사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후원하는 후원자의 그 금양통신이라고 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문재인 후원자인데 그 금양통신의 자회사 윈스라는 회사가 그동안 보안을 맡아왔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보안점검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한 팩트체크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관위 서버를 렌탈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렌탈한 회사는 뭐냐? 렌탈한 회사가 조선족 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체크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 할 게 없어서 선관위 서버를 조선족 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한테 맡깁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렌탈 계약 과정에서 어떤 자들이 이런 황당한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용지를 양면으로 프린트하는 이 회사가 이재명이가 유망 수출 기업으로 지정한 회사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미루 시스템즈요. 이거는 지금까지 수많이 제기됐던 부정선거 관련 여러 의혹들 중에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를 왜 조사하라고 계엄군을 보냈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 핵심적인 의혹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정불법 편법이 있었는지가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싸움할 때는 우선 기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한 놈만 팬다는 각오로 싸워야 된다. 내가 한 칼 맞을 각오로 상대의 명줄을 끊어놓겠다고 하는 육참 골단의 각오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자도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 이 비상계엄 해제 후 바로 종북 주사파들이 내란죄로 뒤집어 씌우면서 김영현 전 장관이 자진해서 검찰로 출석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김영현 장관이 뭐 여러 가지 가장 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그래서 구속 적부심 신사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 부하들에게는 선처를 바란다. 뭐 군인으로서 또 대통령을 직접 경호실장으로 모시고 국방장관으로 보좌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발령의 최고 책임자, 실무 최고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로 인해서 자기 부하들이 계속해서 공격받고 수사받을 것에 대한 괴로움 같은 것들이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도망가지는 않았다. 당당하게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평가하지만 그러나 김영현 장관이 이렇게 쉽게 일견 자포자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좀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그게 정말 투쟁의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포자기 끝에 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일말에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 김영현 장관이 마침내 제대로 스탠스를 잡게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 행위라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면서 수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다. 통치 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된다. 이는 사법부 독립원칙, 상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어긋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정당했고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계엄 사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김영현 장관의 행위 또한 정당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김영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계엄 발동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다. 그런데 그것도 통치 행위로 간주됐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문재인이 하면 비판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비판받아야 하는가? 계엄 선포도 대통령이 판단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통치 행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한 김영현 장관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 따라서 부당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하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김영현 장관에 대한 조사 절차가 무효라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불러도 가지 않을 수 있다. 네. 제가 어제도 칼럼에서 이제 대리전 끝났다. 허접한 것들 다 걷어치우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자유파의 본대가 직접 나섰다. 이렇게 칼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대국민 당화로 대통령이 이제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자 김영현 장관도 변호인단을 다시 변경해서 전면적으로 법리투쟁에 나서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종북주사파의 총공격 그리고 좌파 언론들의 총공격과 온갖 가짜뉴스 괴담으로 수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놈만 팬다는 각오로 내가 먼저 칼을 맞고 상대의 멱줄을 끊어놓겠다고 하는 그 결기로 다시 로마 군단의 움직이는 성체와 같은 전열을 정비한다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자유파 국민이 총궐기에서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해나갈 탄핵저지 대한민국 수호의 전선을 제대로 한번 쳐봅시다. 허접한 쓰레기 같은 이 대리인들 다 걷어치우고 당당하게 맞섭시다. 오늘 오후 1시 광화문에서 모입시다. 광화문 영상 틀어드리면서 다시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142는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어제 KBS 라디오 전격 기사를 마지막으로 방송하고